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석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중환 의원님. 네. 통계국가 토론하기 했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업 상단 기반 입수, 농배수로 공사의 탕내리 대구역정사 막가에게 평가하고 축산과 35조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반려동물 보호 문화정책 이계 사업소 정말 1억 2,60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처리소 1,465조 반려동물 등록 및 처리 1,000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35조 유기동물 유기동물 보호 처리 1,465도는요, 금년도에 이제 처리할, 그러니까 유기동물, 이게 돌아다니는 개를 그 보호소에다 이제 가지고 와서 보호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65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두수는 좀 많이 줄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 및 처리 1,000도는 그 애완동물 뭐라 그럴까 균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침을 여기다 이제 꽂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등록되면은 목걸이를 걸어주든지 전자칩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지금 등록 수는 한 7,500도 정도 되고요. 유기동물 처리 1,465도가 하는데 작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1,742도를 유기동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65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두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나 본 예산, 작년도 예산 깎은 거라고 올린 거 깎고는데 올해는 뭐 더 들어가 비용 처리가 더 들어가나? 아니 그 추경에 일부 세워주셨습니다. 본 예산 대비입니다. 예. 야망이 있는 거죠? 예, 야망리에 이제 유기동물 처리 보고서는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 저기 동물 그 관리사무소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 아 규모요? 네. 규모는 작년하고 아니 재작년하고 같습니다. 예. 그저 환경 저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먼저 그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간다고 신고해놓은 갔죠? 이런 불시한 같이. 아니 불시에 갔습니다. 불시에 가는데 잘해놨다. 예. 저기 부당겨서 치는 거 동료인이 지휘했고 그 다음에 가족 보내를 때문에 끝났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나 주정부한테 지난번 본예산에서 패션 부치라고 사설을 했고 제가 이거 저 향수의 정준수 씨가 의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국밥을 가져왔더라고 자취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양반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제가 이제 호주 갔을 때 그걸 먹어봤어요. 패션 부치라고 통산인데 1년생 과일이에요. 토마토처럼 널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데요. 그 같이 같은 사람이 얘기가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제 작년에 사업들은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얘기를 해서 깎였어요. 이게 산업으로 우회를 깎은 게 아니라 그때 뭐 제가 벌써 뭐 집행부를 대리해서 대변인 할 수도 그래야 그냥 내가 깎였는데 그게 포는 국가공단에 가면 그 돌코리아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델무트 회사가 있어요. 과일회사. 거기서 전량을 다 수매한다 그러더라고. 그 협정에서 상대하는 거를. 전량을 수매인데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고농도 장물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농업정책에서 기술센터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올해 심을 수 있는 지금 확인해 올해 심을 수 없으면은 내년 내 본 예산에 올리고 올해 심을 수 있으면은 우리 3월 추경에 올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고추 모종할 때 그걸 심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기를 봐가지고 의원님 말씀을 하주시죠. 이게 팔로가 없으면 저도 작년에 안 했는데 포도 국가공단에 이제
돌코리아는 회사에서 이제 전량 그 소매를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술센터하고 이게 이제 꿀벌은 뭐 기구인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여자분들한테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재수 의원님이십니다. 그럼 조그맣게 최종환 의원님께서 그 뭐 이거 말씀하시나요? 예, 필수로 지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뭐 특화작물을 장려시키고 보급해 주는 데는 참 좋은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떤 우리가 기금을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 어떤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금리를 거의 뭐 없이 해서 시설 자금 같은 걸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본이 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FTA 대응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현대화 작업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자부담 자부담도 좀 들어가 있죠. 자부담. 그리고 40%.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고 좀 물어봤더니 그 이제 그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그 농업 그 정책 그 자금을 갖다가 융자에서 쓰고 있는데 그 이자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1.5%입니다. 1.5%요? 상당히 쌉니다. 3%라고 그러던데. 아니 1.5%. 언제부터? 아니 저희들이 이제 기금융자는 1.5%. 기금은 그렇고 이제 2%로 다 내렸습니다. 2%래요? 언제부터 내렸죠? 국고융자, 그 국가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에서 별도로 네. 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고 도에서 이제 네. 발전 기금이 있어요. 그건 1.5%입니다. 시도 그렇고. 네, 우리 경쟁력 제공 기금 1.5%. 그래서 이분이 얘기할 적에는 제가 3%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금을 좀 이자를 아주 싸게 좀 해주는 것이 가장 자기네들한테는 정말 원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FTA를 대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반 조성이 많이 됐다라고 봐져요.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봐져요. 축산농가도. 더 이상 이제 많이 늘어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과다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39페이지 지금 안정적 생활 폐기물 처리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75년도에도 이렇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대시민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일단은 그 쓰레기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쓰레기가 우리가 처리 시설이 2018년도에 된다 하더라도 쓰레기 이제 인구는 계속 늘 거고 배출량은 이제 뭐 지난 제가 이제 2011년도까지 근무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배출이 좀 덜했었는데 자꾸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쓰레기량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 재활용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 쪽에 좀 시민이 함께 해 주십사는 홍보가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빠르게 저 에코센터가 이제 지금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만 그게 얼른 진척이 돼서 최소한 그 공기를 앞당겨서 자체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거 지금도 거점 쓰레기 저기를 가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25%에서 30%도 쓰레기 정량 쓰레기 봉투가 버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불법 투기. 예. 가장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청소행정 과정을 할 때 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건 전부 원페이로 하겠다. 왜냐면 이제 일반 단독주택지 가보면은 쓰레기 봉투를 파봉을 해보면 약 85%가 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재활용 선별을 늘려서 자원을 할 테니까 우리는 좀 원페이로 해달라 그런 건의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같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 그래서 이제 한전하고도 제가 논의를 해봤었는데 약 한 1% 정도의 수수료만 주면 이제 그 가구당 1인당 배출량이 0.62kg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옛날에 이제 그 뭐 저기 아주 옛날에 종치면서 새마을 종치면서 수거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뭐 살아보셔서 알지만 뒷배는 데가 완전히 재활용품 서너 개씩 다 있거든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또 예산도 보니까 그때 당시 한 30억 거치는 게 120억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민 세금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연순환과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들도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좀 보는 거는 우리가 이 벌금을 매기자는 게 아니라 벌금을 매기는 세습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느 한 동네에서 누가 벌금을 한 10만 원 정도 폐기물 벌어가지고 냈다고 두세 명만 소문나면 규격봉투가 갑자기 늘어요, 그 동네는. 그건 뭐냐면 그게 민심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속밖에 없어요. 저희가 한 6, 7년 전에 단속을 심하게 할 때보다도 지금은 규격봉투가 더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점 쓰레기장을 만들었어도 차로 넘치다고 지금. 기폐제하고도 연관은 되지만 재활용 활성화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골라낼 거란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을 거 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냥 망에다가 담아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심등 과제고 어떤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집중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시민 의식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지금 반입장에서도 지금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받고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하면 쓰레기 대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AI도 중요하고 구제역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365일 사는 중에서 가장 지금 생활 쓰레기가 지금 큰 저기 이제 화두가 되는데 지금은 시민의식이 올라갈 때는 적극적인 단속을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시는데 금년도부터는 수시 및 정기 단속이 공조돼서 단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읍면동에 지금 보통 7개 내지 8개의 기관단체가 있는데 매월 회의를 합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구전 홍보라는 게 굉장히 높은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뭐 1월서부터 2월서부터 뭐 6월달까지는 집중 단속을 평택시에서 문제되고 걸리면 문제되고 뭐 벌금을 뭐 내게 했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쓰레기 봉투 그냥 불법 쓰레기 봉투에 담는데 자기 손주가 그러더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담아가지고 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린이한테 홍보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센터는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착공이 되고, 이거 착공 공사기일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한 2년 내에서 2년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그 공사기간이 이제 공고안에 의하면 이제 2년 6개월이 공사기간이고요. 6개월 이제 시험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 아무리 빨리 시작한다 그래도 2019년도에나 지금 이게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면 2018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 남은 이제 행정 과정이 그 필시 협상, 그다음에 이제 협약안을 또 작성을 해서 피맥 검토 받고 또 중앙 민투심 다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시설 실시 계획까지 승인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내가 10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면 그 후로 3년 정도. 근데 저희가 에코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래도 소각능력이 한 800톤 정도 될 거라고 봐요. 저희 에코센터가 그랬을 경우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생활 쓰레기 나오는 거를 갖고 전량 거기서 소진을 못해요. 저희 에코센터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만 250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소각 시스템이 아니고 탈 수 있는 쓰레기만 분리를 해서 소각장하고 이제 소각 시스템하고 다른 거는 소각은 이제 전체 소각이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이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탈 수 있는 쓰레기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250톤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전량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규모를 다 잡아봐도 예. 다 규모를 해가지고 지금 가연성 연료와 시설은 250톤이지만 우리가 나오는 톤수가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가 39페이지에 보면 톤수가 지금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가용 톤수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평택시거든요. 평택시. 그리고 평택시의 인구는 아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인구 이제 그 추계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상정한 인구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부족하면 지금 요거는 그 날에 그 주간에 주간 가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 부족하면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야간 가동을 통해서 그 용량은 흡수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240시간을 가동한다 그러면 최대 1000톤까지도 이제 가연성 그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그 전문가들이 이제 추산에 의하면 2020년에 가연성 폐기물이 197톤 나올 걸로 예상이 하고요. 폐기물 총량은 549톤입니다. 549톤 중에 가연성 폐기물이 197톤이 나올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서 이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건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학술적인 거하고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주간만 근무할 때 이제 처리안이고요. 이제 그 상황이 혹시 발생을 하면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근무 시간을 뭐 2궤대로 돌린다든지 해서 흡수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 운영해가지고 있는데 물론 어떤 인력 부분에서는 이제 집행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버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옛날에 말했듯이 뭐 일반적인 뭐 과자 봉투를 버린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보다는 솔직히 불법 찌라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 부분에서는. 그랬을 때는 위생과 부분에서는 그 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아마 자연환경위생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거는 자연환경위생과지만 2차적인 건 협조를 환경위생과를 해가지고 그 업소를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그리고 상고기관에도 법적으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고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고발해가지고 대상을 해가지고 정작 그 업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피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 광고물은 이제 담당 부서가 이제 환경위생과도 뭐 관련이 있지만 광고물은 그
도시 디자인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단서를 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괜히 아무리 인력을 많이 동원해도 뭐 10명이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못 막는 격이 된다는 게 지금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같은 곽끼리 협조, 다른 국가구의 또 협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한 게 우리 집행부의 지금 실적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회의를 할 때 간부회의를 해거나 그랬을 때는 좀 목적을 둔 좀 간부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국장사나 국장님들이 또 그 담당 과를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간부회의를 좀 티타임을 갖든지 해가지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떻게 될지 막아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간부회의 때 이제 요새 제가 이제 간부한테 들어가 보니까요,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해서 국간에 과간에 그거를 매주 금요일 날 지시된 거에 대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물론 우리가 평택시에서만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성시, 용인시, 뭐 오산시까지 협조를 받고 또 어느 기본적인 지금 기초적인 지금 유대관계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호의 가장 문제는 지금 거기 평택호 자체에 있는 구유물이라고 봐요. 지금 중간 정도에 가면은 배 자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구유물이 쌓여있거든요. 그거를 파내지 않고는 평택호가 맑게 되길 바라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협의가 평택호 맑게 가꾸기는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첫 번째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뭐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이 안 되셨는데 지사장을 만나서 협조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유물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다 썩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환경보호과 시절부터 이제 여러 차례 사실 협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그 처리 책임이 사실은 이제 수거 책임은 농촌공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는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을 근거로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산 부족 이유로 자기들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를 도와달라 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요구해서요, 그 준설에 필요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체제 구축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문예관광가 같은 데는 뭐 평택호 뭐 관광단지 개발을 가지고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이 보는데, 이 썩은 물 앞에 솔직히 어떤 뭐 아무리 좋은 관광단지가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원을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건 어떤 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그거를 정확히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평택호 맑고 가꾸기 지천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지방자치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거는 내부적인 사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틀림없이 협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협의 내용이 의회에다가 다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맨 나중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20명에는 120명이 지금 맞는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게 7급 같아요, 지금. 정계는 지금 28명이면 53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7급이. 예, 그만큼 이제 8, 9급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요게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9급을 인원의 좀 어떤 결합률을 높이다 보니까 9급을 많이 뽑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지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한 100몇 명을 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그렇다고 8급이나 7급이 승진을 안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기 항아리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7급, 6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이나 8급보다는 7급이나 6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뭐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그렇게 항아리 구조가 돼 있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예, 있는 그 그렇습니다. 실급인데 예. 이렇게 과거가 걸려가지고 지금 정원은 지금 28명인데 지금 여기 보직으로 지금 와준 사람이 53명이라는 거는 예. 굉장히 많은 과거가 지금 7급에 걸려있다고 봐줄 수밖에 없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충무가 가면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사부서에서 아마 전 국소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과에다 의장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재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한호 의원님. 이번에 그 공공시설물 도시공사 위탁 추진 계획안을 지난주에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해수종말 처리장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쪽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종말 처리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일반 업체, 또 2군데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한 군데는 입주 벽자 협의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4군데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면에는 시설을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복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폐수종말 처리장 그 운영비가 이제 적립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물론 산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곡 산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입주기업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 운영 그 행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자원환경위생과 때 특별회계 조례를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를 그걸 지금 조례를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또 거기서 뭐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럼 그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정하는 거 그거 올해 추진하실 거예요? 정말 말이요. 네, 그 관계도 이제 그 상황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충분히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장단점이라든가 실제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실제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시공사로 넘기면 그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이게 좀 꼭 필요해지나요? 넘길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우리 폐수종말 처리장 관리하는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여태까지는 뭐라 그럴까 이제 양계 출장소에서 통장에다 이제 재정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폐유종말 처리장 관리에는 뭐 사업자가 됐던 산단이 됐던 이제 요청을 하면 그걸 그 내부 결제를 맡아서 통장에 인출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우리 행정적인 처리에 좀 많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투명성이나 이런 걸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통장이 있고 그 세입세 추대 형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들어와야 특별회계가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특별히 그 들어와야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정확히 붙었는지 간이세금 계산서가 붙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그 돈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제가 상권이 전문위원일 때도 특별회계 그 폐유종말 처리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저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고요. 그때도 이 특별회계 관리의 가장 기본은 그런 이제 회계의 투명성 이거겠지만, 아마 다른 시군에도 지금 몇 군데가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계의 투명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폐수 처리장을 도시공사로 위탁을 맡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확실히 그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뭐 저도 밖에서 이제 잠깐 들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그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김재김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서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걸 꼭 뭐 이 자리에서 이거 위탁이다 아니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용역 결과나 그런 걸 판단을 해봐야 알 것 그건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 국장님 의견은 어떤 쪽이세요? 그래서 위탁 아니다와의 관계없이 지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폐기물 처리장에 저 투자적립금 그 각 공장에서 이제 걷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계 투명성은 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중복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던 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관계없이 좀 효율적으로 하면 기업들한테도 보다 더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그 도시공사로 위탁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회계 관련 조례는 다시 해서 제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때 전문위원님 때 검토할 때 좀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걸 좀 보완 조치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뭐 저희 그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거고요. 일단은 뭐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관리 부분이죠. 모든 게 지금 있는 주차장도 그렇고 조례로 정해주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특별회계 관련 조례 빨리 검토해서 다음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도로변에 보면 헌옷 수거하는 그 박스, 함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좀 언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는데 이거 좀 보기가 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좀 통합 관리할 필요는 없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요,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그거는 노성 적치물로, 부담 적치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에서 뭐 별도로 그 헌옷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해주면 그게 또 하나의 특혜가 되는 거고 이권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그 주민들께서 헌옷을 뭐 재활용을 시키자는 의도로 이렇게 내놓으시면 저희가 당연히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러 업자들이 요구를 해서 뭐 무단으로 설치하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뭐 번호를 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상적치물로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에도 이런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떤 곳은 2개, 어떤 곳은 뭐 3개 이렇게 또 보기도 흉한 디자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저희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노상적치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 분명히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 시민들이 원하시면 뭐 동사무소나 이런데 헌옷을 모실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고 그걸 다시 이제 우리 수집 운반 업체에서 뭐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헌옷을 또 재활용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당연히 옷을 내놓으시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 헌옷을 위한 배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동네마다 지금 생활 폐기물 그 분리수거대가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몇 년 전부터 그 망으로 되어 있는 걸 쭉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는 겁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으로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거기다 분리를 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게 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렇게 물건을 그날 치우는 게 아니라 며칠씩 이게 적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부닥치면서 떨어지면서 무슨 잔잔한 그런 폐기물들이 전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일대가 지저분스럽고 아주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밑을 좀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요 한 조금 이렇게 턱을 둬가지고서나 이렇게 거기는 이렇게 좀 어떻게 망이 아닌 그런 걸로 다 대가지고 헝거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불순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훨씬 더 깨끗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병막이니 뭐니 이런 잔잔한 것들이 그 저기 망의 구멍을 통해서 전부 밖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잔잔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탁 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파쇄가 되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뭐 비닐을 대든가 뭐 이렇게 잘 좀 질긴 그런 걸로다가 소재로다가 해서 좀 해놓으면은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해서요.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검토해가지고 그런 망을 거기다 씌우는 거를 제작했는 데가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죠. 그 업자들한테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막아달라. 투명한 걸로 해도 되잖아.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생활 그 폐기물 그 분리수거대가 사실은 정말 그 동네의 그 뭐라 그럴까 모습을 아주 망친다 그럴까? 참 거기에 좀 신경 좀 많이 써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맞는 그런 좀 예, 하여튼 뭐 예전엔 클린존이라고 그래서 좀 안 보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위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첨단 산업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서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